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그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지식인나 하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죠, 조르바. 이 둘의 대화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대비되는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이랑 사색에 빠진 나와는 좀 다르게 정말 온몸으로 삶을 살아가는 조르바. 그가 말하는 자유, 또 삶, 이게 진짜 뭘까? 그 핵심을 좀 같이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조르바가 던지는 생각들이 되게 뭐랄까 도발적이잖아요.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조르바는 학교 교육 용어랑은 거리가 멀지만 진짜 세상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얻은 직관, 지혜 같은 걸로 삶의 본질을 그냥 꿰뚫어보는 인물이죠. 발췌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조르바는 칼로 자르듯 풀어낸다. 딱 맞는 말 같아요. 아, 정말 그렇죠. 그 복잡한 걸 단순하게 딱 네, 지식인들의 고민을 그냥 팍팍 정리해버리죠. 그의 핵심 철학을 보면 역시 행동 같아요. 그 대사 있잖아요. 산다는 게 다 말썽인 거요. 죽어야 말썽이 사라지지. 아휴,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산다는 거요. 이 말 어떻게 보면 삶의 고통까지 그냥 끌어안겼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죠. 이런 태도가 그 책에 빠져 있는 나를 향해서는 좀 날선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조르바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 머리는 순진하고 살갗은 햇빛 구경도 안 해봤어요. 심지어는 인간은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이 책을 읽소. 이렇게 막 쏘아붙이죠. 뭐랄까? 삶의 신비를 직접 살아내느라 바쁘다. 그래서 책 쓸 시간이 없다. 이런 항변은 결국 경험, 행동, 이게 진짜 지식이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펜하고 잉크가 아니라 살과 피로 배운다는 거. 아, 살과 피로 배운다. 강렬하네요. 그럼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는 어떤가요? 이것도 되게 독특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독특하고 강렬하죠. 우선 그 용명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어린 시절에 그 벗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넘어올 때까지 처먹고 나서야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아, 그 얘기요? 네. 네, 이게 금욕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망의 끝을 딱 봐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유로워진다. 토할 만큼 쳐넣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조르바 방식인 거죠. 와, 그 벗지 이야기 진짜 강렬하네요. 보통은 욕망을 막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면으로 그냥 돌파해서 해소해버린다니. 그럼 이런 태도가 더 큰 차원의 자유? 뭐랄까, 조국이나 이념 같은 거요? 이런 걸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가 이제 불가리아 신부를 죽였던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신부 아이들한테 자기 전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스스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또 내 조국으로부터 구원받고 돈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의미심장하네요. 어떤 연민, 이런 걸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죠. 조국 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개별 인간,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해진 거죠. 근데 여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여자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거나 인간인지 묻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자유 사상이랑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시대착오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아, 그런 면도 있군요. 네. 근데 또 동시에 저통만 쥐면 그저 좋다고 다 내줘버리는 가엾은 이것들 이러면서 되게 깊은 연민을 느끼는 그런 복합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확실히 조르바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인물이네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도 좀 그런 복합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을 야만스러운 짐승이면서 동시에 잔혹한 야수면서 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봤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중적인 존재로 본 거죠. 터킨한테서 빼앗은 그 말을 그냥 허공에 확 뿌려버린 동료를 보면서 자유를 느꼈다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선 해방감 같은 걸 받겠죠. 맞아요. 그런 순간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조르바한테도 두려움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로워요. 바로 늙어감. 아, 네. 죽음 그 자체보다도 늙어서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능력을 잃고 남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 그걸 창피한 일이라고 여기죠. 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육체적이고 또 실존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자유는 곧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군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늙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매일 아침에
나무, 바다, 돌 이런 일상 풍경을 보면서 이 기적은 대체 뭔가요? 하고 감탄하는 순수함은 또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있었죠. 어쩌면 이렇게 세상을 늘 새롭게 경이롭게 바라보는 능력 자체가 그가 추구하는 자유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네요. 일상의 기적을 발견하는 능력. 결국 조르바의 세계관은 철저히 체험에 기반하는 거죠. 나의 독백에도 나오듯이 펜과 잉크가 아니라 살과 피로, 고독한 사색이 아니라 세상이랑 막 부딪히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스타일입니다. 각자 사신만의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내 천당이요. 부드러운 침대에 암컷이 하나 누워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자든 노동이든 자기만의 가치를 솔직하게 거침없이 추구하는 것. 이게 조르바식 삶의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조르바는 우리한테 머리로만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라고 막 외치는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본 이 발췌문들이 책 속 지식 너머에 있는 그 생생한 경험, 또 본능적인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렬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조르바의 방식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그의 외침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당신은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좀 안전한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조르바처럼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들 용기,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요?